자, 오늘은 그 268페이지. 부동산 투자 파트죠. 투자. 이 부동산 투자 파트는 상당히 좀 많이 봤는데, 투자 파트는 이 자체가 이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 투자 파트가 보통 시험을 치면은 한 8문제 이상을 보면 돼요. 8문제 이상. 작년 같은 경우는 투자 파트 있으면 약 시험에 10문제였어요, 10문제. 그래도 오히려 투자 파트가 이 정리하기는 좋아요. 그 말은 시험 자체에 공부를 할 때는 상당히 편한 파트다 이 말이에요. 자, 보시면 투자. 페이지 268. 투자. 부동산 투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말 그대로 장래에 이익을 많이 얻을 목적으로 뭐요? 보통 수익성 부동산을 사두는 행위예요. 뭐요? 수익성 요 부동산을 요 사두는 행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부동산 수익 부동산의 뭐요? 구입,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구입, 의사, 결정 과정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임대상가를 살 것인가 사지 않을 것인가 뭐요? 즉 수요 행위에 속한다 이 말이죠. 수요 행위. 이때 수익성 부동산을 하는 이유는 왜 수익성 부동산을 불러요? 주로 보통 이런 것이 보통 우리가 임대상가에서 임대상가 어떤 건요? 임대상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임대상가 이런 거예요. 임대상가 이런 것을 뭡니까?에 대한 구입 의사 결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때 임대상가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를 하면 뭐가 들어와요? 연간 임대소득도 들어오고 뭐요? 소득도 들어오고 이 처분할 때 뭐가 들어와요? 매매 차익, 그죠? 매매 차익도 생깁니다. 처분 시 매매 차익도 생깁니다. 이때 보통 우리가 연간 이 임대소득 이런 개념은 보통 우리가 여기서는요 소득이득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소득이득 이득이다. 매매 차익을 뭐라 부르기도 해요? 자본이득이다 이렇게 설명한다 했죠. 그죠? 이 뜻이에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보통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을 뭐 한다고요? 지금 현재 임대상가를 사기 전이라는 거예요? 사고 난 후라는 거예요? 수요니까 사기 전이죠. 사기 전이니까 이래서 다 뭐요? 장래 예상되는 뭐요? 소득과 매매 차익입니다. 그죠? 이는 장래 뭐요? 예상. 즉 이거는 기대 바탕 두는 거죠. 기대. 장래예상 기대 요소득의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대하는 이런 개념들은 뭐가 따른다는 거죠. 내가 나중에 지금 현재 예상한 거하고 나중에 하고 난 후에 뭐요? 실현치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죠? 즉 뭐요? 기대치하고 요 뭐요? 말 그대로 우리가 나중에 실제 사후 결과치 즉 실현치가 뭐요? 같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능성을 만든다 이걸요? 위험이라 부르죠. 위험. 뭐요? 그 투자는 항상 위험이 수반된다.
위험이 수반된다는 거죠. 위험이 수반된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지금 현재 장래에 돈 이렇게 많이 벌 거다 이렇게 기대하지만 나중에 하고 나면은 뭔다고요? 내 기대하고 실현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위험이라는 거죠. 위험이 수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위험은 기대치와 실현치가 차이가 날 가능성, 기대치로부터 실현치가 달라질 가능성을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의미할 때는 요 위험은요, 요 실현치가 좀 뭐요? 나쁠 가능성. 뭔다고요? 즉 실현치가 뭐요? 나쁠 가능성. 나쁠 가능성. 여기 보통 바탕을 두고 설명하는 게 보통 위험이에요. 나쁠 가능성. 우리말 하면 뭔다고요? 좀 손해 볼 가능성. 그죠? 손해 든 게 날 가능성. 이런 거 보통 우리가 그냥 위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위험은 그냥 주로 손해 받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 보면 쭉 해가지고 268페이지에 쭉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별거 없고요. 근데 그거 보면 269페이지 보면 부도 투자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장점. 있나요? 장점. 장점에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의 향유가 있습니다. 있나요? 요거죠. 부도 투자를 하면은 뭐요? 임대소득인 소득도 발생하겠지만은 뭐요? 매매 차익인 자본 이득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본 이득. 그 밑에 이제 지렛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지렛대 효과. 오늘 지렛대 효과를 좀 잘 받으셔야 돼요. 지렛대 효과는 좀 잘 받으셔야 돼요.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 요거 보통 지렛대를 영어로 뭐라 하죠? 레버리지. 그래서 보통 시험 그냥 레버리지 효과 쓰기도 합니다. 레버리지. 지렛대 영어의 원서는 레버리지. 레버리지 효과를 하는데 오늘 요 지렛대 효과 좀 잘 받으셔야 돼요. 우리 책에는 이 지렛대 효과를 그 274페이지에 심화학습 해가지고 연놨어요.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심화학습해서 연놨습니다. 지렛대 효과. 있나요? 이 말이에요. 연놨습니다. 요 지렛대 효과 이거는 앞에 얘기했지만 이거는요. 우리말로 하면 이게요. 이게 부채 효과예요. 뭐요? 부채 효과예요. 요 레버리지 요 자체가 이게 부채. 요게 부채. 이건 빚, 그죠? 빚. 부채가 빚이죠? 요 같은 말로 뭐라 부르게 해요, 이걸요? 타인 자본. 뭐요? 타인 자본. 우리말로 이게 뭐요? 빚. 그래서 부채는 상환할 의무가 있는 것을 뭐라 본다고요? 부채 또는 타인 자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식으로 제일 많이 노는 게 이게 제일 많이 노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부채 예가요. 보통 우리가 융자 대출. 뭐요? 융자 대출. 그 다음에 또 차입금. 한 개 더 뭐예요? 내가 전세금을 안고 집을 사는 경우, 그죠? 전세금 안고 하는 거. 전세금 이용. 이런 것들은 결국 나중에 다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죠? 우리 시험 주로 요거예요. 우리 왜 부동산 대출이니까. 융자, 차입금, 전세금을 안고. 이 경우. 이런 경우가 보통 부채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지렛대 효과는 앞에 말했으면 제가요. 부채를 사용한 경우에만 반드시 나타난다. 뭔다고요? 부채를 사용한 경우에만 뭐요?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반드시 나타나는 효과다. 라는 효과다. 이 말이에요. 부채를 이용한 경우만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말은 부채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지렛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부채를 사용한 경우에만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융자를 이용했다. 뭐 차익금을 이용했다 하면은 어떤 경우든 간에 지렛대 효과는 반드시 나타난다. 맞나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요 지레트 효과의 유행에는 크게 뭐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죠? 세 가지. 이때 비교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요? 총 자본 수익률. 뭐요? 총 자본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이때 주의할 점은 이 총 자본 수익률이 워낙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좀 주의할게요. 이 총 대신 앞에 뭐가 들어가면요? 종합자. 뭐요? 종합자로 시작되면서 율로 끝나면 다 같은 말이에요. 총 자본 수익률, 총 수익률, 종합 자본 수익률, 종합 수익률 다 같은 말이에요. 되나요? 봐두실 필요 있습니다. 요거는 뭐요? 총 투자액 대비 순영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뭐요? 요거예요. 요거하고 한 개 더 비교를 해봅니다. 뭔다고요? 말 그대로 차입 이자율. 뭐요? 차입 이자율을 비교해 봅니다. 차입 이자율을 비교해 봅니다. 요 차입 이자율을 같은 말로 뭐라 쓰기도 해요? 저당 수익률. 뭐요? 저당 수익률. 저당이 뭐요? 은행. 이 차입 이자율은 투자 볼 때는 빌린 이자율이지만 은행에서 볼 때는 뭐요? 수익률입니다. 그죠? 그 저당권자가 받아갈 수익률을 줄여서 그냥 저당 수익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요걸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다고요? 자기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을 따져본단 말이에요. 이게 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 뭐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본다 이 말이에요. 본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저당 수익률 이게 지금 현재 연 10%입니다. 제가 요 풀의 개념 뭐라 했습니까? 얘는요, 풀의 개념은요, 100원당 10원. 얼마요? 풀은 곱하기 100이니까, 당신은 100원 날 보면 돼요. 100원당 10원이라고 보면 돼요. 10원. 100원당 10원. 100분율이니까.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뭐예요? 100원 빌려온 대가로 10원 주기로 하고 은행에서 빌려왔다 이 말입니다. 맞나요? 100원당 10원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투자를 하면은 100원당 얼마를 쓰다고 예를 들어서요. 첫째 100원당 15원을 벌 수 있습니다. 그죠? 맞나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100원 빌려와가지고 10원 벌어서 15원 벌어서 10원 주고 나면 5원 남죠? 이게 바로 정의란 거예요. 정. 뭐요? 정의 뭐예요? 플러스. 그죠? 얼마요? 5%. 이거 뭔다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 자체가 증가하죠? 이걸 정의 지렛대 효과. 뭐요? 정의 지렛대 효과. 정의 플러스란 말이잖아. 그죠? 정의 지렛대 효과.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뭐요? 10% 번다면은 100원 벌어 와가지고 10원 벌어서 10원 주고 남는 게 없죠? 이때 뭐요? 이거는요? 이 10% 이거는요? 이거는 뭐요? 이거는 중립적 지렛대 효과. 뭐요? 중립적 지렛대 효과. 그럼 결국 중립이라는 것은 뭐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집에서 가져올 것도 없고 집에 가져갈 것도 없고 그죠?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화가 없답니다. 이것도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렛대 효과입니다. 다음 세 번째가 혹시 만약에 우리가 4% 번다면 얼마요? 번다면은 4원 벌어가지고 10원 주고 하면은 집에서 6원 가져와야 되죠. 모자라니까. 맞나요? 이때 이게 우리가 마이너스가 뭐예요? 이게 뭐요? 이건 부의 지렛대 효과. 얼마요? 6%. 이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한 개는 반드시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사용했을 때 요 자기 자본 수익률, 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뭐요? 어떻게 변하는가? 요걸 알아보는 게 지렛대 효과라는 거죠.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때 제가 위험은 뭐요? 좀 손해가 발생하는 게 위험이죠. 이때 요런 게 여기 위험이에요. 자기는 사실 무엇을 예상하고 빌려왔겠습니까? 정의 지렛대했겠죠. 이걸 항상 기대했겠죠. 이걸 기대하고 빌려왔겠죠. 근데 투자 후에 실현치가 만약에 부의 지렛대가 발생한다면 나중에 뭐요? 돈을 많이 빌릴수록 나중에 원리금을 못 갚아서 경매 등으로 사업이 파탄날 수 있겠죠. 이것을 얼마나 이걸요? 금융상 위험이라 한다는 거죠. 뭐요? 금융상 위험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상 위험은 결국 뭐와 결부된다? 요 부의 지렛대 효과와 결부되는 거예요. 돈을 빌려올 때는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했지만 다시 사업을 하고 나면 실제 실현치가
부의 지렛효과가 발생하면 뭐 된다고요? 원리금 갚지 못해서 손해볼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요 검상 위험이라는 거죠.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개 더 볼 때, 자, 이게 노는 거죠. 이런 문제에서 제일 많이 노는 게, 자, 어떻게 논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부채 비율을 뭔다고요? 늘려요. 뭔다고요? 부채 비율을 늘려봐요. 늘리면 늘린 만큼 뭐도 커진다고요? 지렛효과도 커지는 거예요. 지렛효과가 부채 효과니까 부채를 많이 쓰면 지렛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그 지렛효과도 커지는 거예요. 지렛대 효과도 커진다. 근데 주의할 점은 검사 위험도 커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잘 되면은 돈을 많이 버는데 못 되면은 뭔다고요? 손해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금융상 뭐도 위험도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좀 잘 봐주셔야 되죠. 요거 위험도 커진다는 거. 요거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오시든 간에 항상 위험은 결과가 잘못될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뭐요? 결과가 잘못된 거예요. 투자는 아직 내 투자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정의 지렛효과를 예상했지만 나중에 결과가 잘못되어 부의 지렛효과가 발생한다면 돈을 많이 빌릴수록 그만큼 검사 위험은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겠죠? 이 말이겠죠.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요 경우에요. 돈을 100원 빌려오면 뭐요? 정의 지렛효과는 5원 남아요. 그죠? 만약에 100억을 빌려오면 정의 지렛효과는 뭐요? 자기점 승률은 5억이 남단 말이에요. 맞나요? 100원 빌려오면 5원 남지만은 100억 빌려오면 5억 남잖아요. 이 경우는 어때요? 이거는요. 100원 빌려봤으면 6억 손해보지만은 100억 빌려왔으면 6억 손해보는 거예요. 맞나요? 맞나요? 그래서 정의 지렛든 부의 지렛든 부채를 많이 쓰면 많이 써서 그만큼 자기 잠수율이 더 커지거나 작아진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부의 지렛효과가 발생할 때 부채 비율을 줄인다 하여 정의 지렛을 바뀌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좀 손해를 작게 본다 이 말이죠. 100원 빌려왔으면 6원 손해봤는데 100억 빌려오니까 6억 손해봤잖아요. 그 말이겠죠? 그 말이에요. 뭐 정의 지렛대가 뭐 부의 지렛대 바뀌는 건 없습니다. 이익을 많이 버는 것은 이익을 많이 버느냐 작게 버느냐. 이익을 많이 번다면은 정의 지렛대입니다. 무조건. 그때는 부채를 많이 쓸수록 이익이 많이 남는 거고. 맞나요? 부채를 작게 쓸수록 이익이 작게 남는 거고. 부의 지렛대는 뭐다? 무조건 손해 보는 거예요. 남들은 많이 썼으면 손해를 많이 버는 거고. 남들 작게 쓰면 손해 작게 본다 이 말이지. 맞나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위험은 손해 바탕을 두는 거니까 뭐요? 요 검상 위험의 바탕을 두는 거죠. 되나요? 그 말이에요. 알겠는가? 미안타이. 앞에 내가 나한테 눈길을 마주쳤는데 내가 모른 체 해서 미안타이. 봐주셔야 돼요. 요게 처음에 이 객관식이 제일 잘 나와요. 저 답도 그냥 보통 오면 얘기했죠. 저 4분의 5분이에요 이거. 뭐요? 4분의 5분이에요. 왜냐면 이 객관식에서는 앞에 내용 깔고 뒤에 쭉 놓다 보니까 제일 뒤로 수밖에 없어요. 내용 자체가. 되나요? 결과적으로. 뭐 앞에 뭐 내겠어요? 오즈반들 하면 지렛효과에 대한 정의 한번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요 정의 지렛대, 뭐 부의 지렛대 설명해 놓을 거고, 맞나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보통 부채를 많이 쓰면 쓸수록, 그죠? 위험은 감소한다. 준다면 틀린단 말이에요. 맞나요?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시험 나지 줄에 답이 사실 그래요. 답은 이거는요, 4분의 1이 그냥 5분이라고 보면 돼요. 뭐요? 객관식에서 원래 그래요. 깔아서 이래서 깔 수밖에 없어요. 결과니까. 맞나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전에 자기 자본을 이용한다면은 당연히 지렛효과도 없고 검사위험도 없겠죠. 왜? 왜 그렇습니까? 이는요. 부채를 사용한 경우에만 나타나는 거니까. 그죠? 보면 되고요. 근데 네 번째 이제 볼 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뭐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는 문제.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 이상 재작년에는 요 지렛효과 가지고 시험에 두 문제였어요. 두 문제. 한 문제는 이론 문제, 한 문제는 계산 문제. 되나요? 그걸 넣었어요. 이게 사실 중요한데 뭐 두 개가 가고요. 요 의외로 요 계산 문제도 시험 잘 나와요. 한 번씩. 요거는
투자자가 누구라고요? 이게 자기예요, 자기. 투자자가 자기예요. 자기, 그죠? 그래서 요 자기 자본 같은 말은 뭐라 부르게 돼요? 지분, 뭐요? 지분 수익률 쓰게 돼요. 그러니까 투자에 가져온 돈이 뭐요? 자기 자본 또는 지분, 되나요? 수익률이에요. 그럼 결국 은행하고 요 투자 사이에 뭐 이익을 배분하는 문제예요. 이익 배분. 그럼 우리가 여기서요, 순영업 소득에서 어디서요? 순영업 소득에서 은행이 가져갈 그 뭐요? 이자. 이자는 줘야 되겠죠? 은행 이자 주고, 이자를 주고. 혹시 뭐요? 상가 등이 가격이 상승해서 이익이 남죠? 남이 그거 누구 거예요? 자기 거죠? 이게 뭐요? 가격 상승 이익이란 말이에요. 이건 더하고. 가격 상승 이익은 더하고. 자, 여기서 이제 뭡니까? 이걸 넌한 다음에 이걸 뭐요? 앞에 자기 잡으니까 자기 나누면 되는 거예요. 뭐요? 자기 잡 나누면 돼요. 그죠? 위에 거나 밑에 거니까. 그죠? 나누면 돼요. 그렇겠죠? 우리 계산기를 쓸 거니까. 계산 쓸 거니까. 일단 시험 놓으면은 중요한 거는요. 요 이자부터 먼저 딱 계산해 놓는 거예요. 뭐부터요? 이게 1순위예요. 이자만 계산해놓고 나머지 풀어나가면 돼요. 그래서 계산 쓰기 때문에 좀 혼동이 되면 혹시 뭐요? 앞에 제가 얘기했죠? 뭐요? 10%는 얼마예요? 10%는 0.1이잖아요. 그죠? 그럼 5%는 얼마예요? 0.05잖아요. 요거만 알면 돼요. 그죠? 모르겠으면 10 나누기 100 해보면 되잖아요. 10 나누기 100. 요는 5 나누기 100 하면 되잖아요. 왜? 프로가 원래 곱하기 100 해놓은 거니까. 맞나요? 뭐 하면 된다고요? 10 나누기 100 하면 되잖아요. 100 하면 이 나와요. 요거만 알면 돼요. 그럼 3%는 0.03. 맞나요? 20%는 0.2. 왜? 프로 곱하기 100 한 거니까. 계산 쓸 거니까.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먼저 구해놓고 나서 그것도 계산 뚫으면 돼요. 뚫을 때는 어떻게 뚫는다고요? 그냥 순이야 가자. 뭐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자기 이름이 뭐야? 자기 이름이 순이. 이는 내 거야. 순이야 이제부터. 헐. 뭐? 순이. 자기 이름은 누구? 순이. 그죠? 순이. 그래서 혹시 자기가 없는 분들은 집에 가서 강아지 이름을 바꿔요. 순이로. 시험 칠 때까지만. 순이야 가자 하면 좋다 꼴로 따라옵니다. 그죠? 산책 가자 하면. 그죠? 그래서 그냥 순이야 뭐라고요? 가자 하면 됩니다. 가자. 그죠? 순이야 가자 이러면 돼요. 한번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님들은요 자꾸 암살을 하지 말고 그 휴대폰이나 계산기 있죠. 휴대폰 그거 넣고 해요. 이런 것들은 자주 나중에 모의고사 자주 오기 때문에 홀 때부터 한번 뚫어봐줘도 나중에 칠 때면 다 숫자 돼버려요. 근데 안 뚫어보고 누구 보고 있으면 실력이 안 늘어요. 이해가죠? 그 휴대폰에 계산기 있잖아요. 그 휴대폰 그 비싼 계산기 그거 휴대폰 그 요즘 돈이 100만 넘어. 그 비싼 거야 그거. 그 카톡 할 때만 쓰지 말고 말 때만 하면 이거 앞에 딱 그 제 앞에 그 바탕 화면에다가 계산 딱 빼내놔 있잖아요. 그 한번 써봐줘요. 그 왜 자꾸 안 하는가 하면 자꾸 암산을 하니까는 답이 안 나오게 자꾸 안 보거든요. 우리는 계산 쓰니까 그게 뚫으면 돼요. 뭔다고요? 뚫으면 돼요. 그 서구 사람들은요, 서구 쪽의 사람들은요, 계산을 더럽게 못해요. 그 애들은. 이해가죠? 원래 그 중국 쪽하고 우리나라 쪽하고 이쪽이 계산을 많이 하지. 우리 서구 애들 계산 안 해요. 그 애들은요, 문명의 혜택을, 문화의 혜택을 엄청나게 크게 누린 나라 애들이에요. 그 애들 시험에 다 계산기 써요. 그 애들은 시험 자체가. 이해갑니까? 아, 우리나라는 그 더하기 왜 하는 건 모르겠어. 애들 계산기 좀 배워주면 되지. 아, 2 더하기 4가 뭐 필요 있어? 계산기 2 더하기 4하면 되는 건데, 맞나요? 원래 서구는 다 그래. 우리나라만 쓸데없이 뭡니까? 뭐 500, 1000 쓸데없이 하는 거야. 알겠지? 그 뭘 하는지 모르겠어. 개좀 될걸. 그 시간에, 뭐야, 볶음밥 만드는 거 가르치는 게 빠르지. 그치?
계속 쓰면 됩니다. 그 이름도 자꾸 예전부터 시험 칠 때 계산기를 쓰지 않는 습관을 놓으니까 자꾸 계산이 안 나가는 거예요. 원래 고급 시험은 계산 다 써요. 뭐 이름 잘하고 있는 뭐 공인회계사, CPA, 세무사님 다 계산 다 씁니다. 우리 시험도 고급 시험에서 계산기를 씁니다. 되나요? 계산 시험 그냥 가져갑니다. 이 말이에요. 요만 하면 돼요. 제일 먼저 뭐부터 이거만 구해놓고 두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순영 소득에서 이자 빼고 그 다음에 가격 상승 이익 더하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 나누면 돼요. 되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은 이제 넌 해주고 나눠야 됩니다. 이거 주시면 돼요. 요거예요. 그죠? 그거 써놓은 게 이제 뭐예요? 그 274하고 275가 있어요. 있나요? 지금 한번 봐놓은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그 문제 1번 프린트북 갖고 왔죠? 지금 다 풀어보라고 줬는데 어제 주던가요? 프린트 오늘 받았어요? 다 풀어봤죠? 어제 오라 그래 풀고 가는 건데 우리 순이는 풀어보고 갔는가? 우리 순이는 풀어보고 갔는가? 근데 순이 아니구나 이 말이에요. 거기 민법 공부한다고 민법 토일 특강한다고 지치하고 안 하는 모양이네. 또 원장님이 진을 뺏는 모양이네. 어? 민법 정리만 했어요? 3번 했죠? 진이 빠진 포인트다. 그래서 그 한번 쭉 들어놓으면 나중에 볼 때 편해요. 그 원래 그 기출 문제집 있잖아. 기출 거기서부터 시험에 약 80% 나와요. 그거 짜증게요 다. 출제위원이 뭐 대학 교수가 뭐 장착하고 있겠어요. 대충 기출문제 뺏기는 거지. 맞나요? 거기서 8%. 원래 그 자체에서 보면은 한 80밖에 돌아요. 32문제는. 그래서 다 돌아요 지금. 그거 많이 봐야 돼요. 2차도 마찬가지. 안 하다 2차도 그 체크 사고 봐야 돼요. 자 1번 부동산 투자에서 지렛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가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 융자의 동그라미 그 융자를 받으니까 무조건 부채를 이용했죠. 부채를 이용했어요. 부채를 이용했어요. 받아 투자한 경우 총 자본수익률과 차입비율이 같다 해도 지렛대가는 발생합니다. 이런 지렛대를 뭐라 부릅니까? 중립적 지렛대 효과. 뭐라고요? 중립적 지렛대 효과. 여하튼 부채만 이용하면 무조건 지렛대 효과는 있는 겁니다. 근데 부채를 이용치 아니하면 지렛대 효과는 없습니다. 자, 총 자본수익률이 차입비율보다 낮답니다. 낮으면 요 케이스는 요걸 말하네, 그죠? 총 자본수익률이 왜요? 차입비율보다 낮죠? 낮으면 요거죠? 3케이스. 이 경우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부의 지렛대 효과는 더 적게 나타난다. 맞나요? 맞지. 부의 지렛대 효과는 더 작아지는 거지. 이 경우에 100원을 사용했으면 부의 지렛대 효과는 뭐요? 6원이지만 뭐요? 100억을 사용했으면 6억이잖아요. 그 부채를 작게 쓰면 쓸수록 부의 지렛대 효과는 더 작아지지. 부채를 많이 쓰면 부의 지렛대는 더 커지는 거고. 맞나요? 이 경우는 부채를 많이 쓰면 정의 지렛대가 더 커지는 거고 부채를 작게 쓰면 정의 지렛대가 더 작은 거지. 그럼 정의 이익이고 부가 손실이라는 뜻이에요. 뭐요? 이해가죠? 큰 뜻이 아니고 정의 그냥 이익이고 부가 마이너스니까 손해라는 뜻이에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2번은 옳고 2번은 옳고 다음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경우 부채비를 낮추면은 정해지 아니지 부의 지렛대 효과가 뭐야 작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손해를 작게 본다는 뜻이지. 뭐라고요? 손해를 작게 본다는 뜻이지. 부가 손해입니다. 부의 지렛대 효과가 작아진다는 거지. 부가 손해니까 손해가 작아진다는 것이. 맞나요? 맞나요? 그럼 틀렸고 요거잖아요. 100원을 썼으면 부의 지렛대 효과가 마이너스 6이니까 6은 손해볼걸 100억을 빌려왔으면 6억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럼 100억이 아니라 뭐요? 100을 썼다면은 6억이 손해보는 거니까 손해가 작아진다는 거지.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바뀐다는 뜻이 아니고. 맞나요? 잘 정리해야 됩니다. 요즘에 요 질문들이 시험 수준이잖아요. 나 10월 27일 시험장 가면은요 시험 범위를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이거 고급 문제입니다. 작게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적 정리하면 나중에 시험장 보면 답이 그냥 손 들고 있어요. 뭐라고요? 요거는 모의고사 이름부터 수준이 높은 거예요. 자기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되나요? 순이야, 나 시험장 가면 답이 손 들고 있다. 잘 봐야 된다. 지문. 다음.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부채선에 투자한 경우, 타인 자본 같으면 부채를 썼죠? 투자한 경우 부채 비율과 지렛도가는 일반적으로 정의 관계에 있다. 맞나요? 맞지? 정의 비례관계인데 정의 관계는 비례관계지. 반비례가 음의 관계, 비례관계는 정의 관계. 맞지? 비례니까 이 세 개는 다 비례관계지. 부채를 많이 쓰면 위험도 커지고 지렛도가 더 커지니까. 맞나요? 자, 그럼 이것도 답이 되고. 그럼 답은 2번과 4번. 맞나요? 정의 지렛대가 정의 관계. 정의 관계는 비례 관계. 음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 맞나요? 정의 지렛도가를 예상하고 투자한 경우 다 정의 지렛도가를 예상하고 투자했겠지. 그런데 부채비율이 크면 클수록 여하튼 위험은 더 커진다 해야지. 항상 위험은 부의 지렛도가를 말하는 거니까. 위험이 손실이니까. 맞나요? 위험은 전가한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틀린 거 됐다면은 요 5번이 답이 다 크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항상 이 답은 위험 이게 포인트입니다. 위험 주고. 위험은 항상 큰데 됩니다. 위험은 커진다. 다음. 그 답은 두 개죠. 답은 2번과 4번. 다음 문제 2번. 이걸 한번 자기 잡은 승률 계산해 보세요. 이겁니다. 그러면 하여튼 제가 뭐부터 구해놓으라고요? 이자부터 구해놓으라 이 말이에요. 이자부터. 그럼 이자가 얼마예요? 딱 보니까 60 대출금액이 부채잖아요. 대출금액, 차입금. 우리 시험 시험에 부채 안 줍니다. 우리 시험 부채 안 주고 주는 거 뭔다고요? 차입금, 융자금리 줍니다. 그게 부채예요. 부채. 요 말을 준단 말이에요. 요 말을. 요걸 준단 말이에요. 요걸 준단 말이에요. 시험에는. 되나요? 요게 부채예요. 그러면 앞에 다 어금 빼고 60원이죠. 부채가 60원에 뭐예요? 5%니까 60 곱하기 0.05 하면 되잖아요. 모르겠으면 60 곱하기 5 한 다음에 300이죠. 동그라미 2개 빼면 돼요. 나누기 100 하는 거나 동그라미 2개 빼는 거나. 맞나요? 그렇대요. 그냥 60 곱하기 5 하면은 300이죠. 300 동그라미 2개 빼면 3이잖아. 이렇게 되고. 그냥 6 곱하기 0.05 해도 되고. 되나요? 그럼 3이 나와요. 얼마요? 3. 이자가 3이에요. 이거 해놓고 그냥 끝난 거예요. 이제 보면은 순영업 소득이 있을 거예요. 있나요? 9. 9에서 3 빼고 가격 상승이 이게 있죠? 2. 2도 뭐요? 0.02잖아요. 그럼 위에 총 투자액 가격입니다. 총 투자액 100억이 가격입니다. 100에다 그냥 2 곱하면은 그냥 2죠. 맞나요? 100 곱하기 0.02나 100에다 2 곱한 다음에 200에서 돈을 2 빼면 2잖아요.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위에 100억에다가 곱하기 2 하면 얼마요? 200이잖아요. 있어 동그라미 2개 없으면 됩니다. 100, 나는 100이니까 안 그래요? 해도 되고 그냥 100 곱하기 0.0 해도 되고 왜 5%가 0.05니까 0.02잖아요. 해도 똑같이 뭡니까? 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본은 얼마입니까? 자기 자본은 40억이잖아요. 40. 맞나요? 그럼 저 계산기 한번 뜯어보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요. 계산기 한번 내봐요. 주의할 점은요. 앞에 더하기 빼기가 쫙 넣어다가 뒤에 곱하기 나누기 넣을 때는요. 넌 해주고 해야 됩니다. 계산기에서. 잘못하면은 2 나누기 40 돼버려요. 되나요? 그래서 9 빼기 3 더하기 2 한 다음에 넌 하고 다음에 나누기 40 하면 됩니다. 맞나요? 그 얼마 나와요? 0.2 나옵니까? 그러면 20%. 20%. 그죠? 그러면 됩니다. 그건 쉬워요. 그죠? 그래서 이자만 해놓고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말이고요. 자, 그 내용이 뭐요? 275페이지 있는 그 사례 연습이고. 다음, 다시 넘어오면 269페이지. 269페이지에
그건 다시 이제 뭐 지렛도가 했고, 이제 절세 효과. 그 지렛도까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잘 봐주셔야 되고, 이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뭐요? 앞전에 봤지만은 269페이지 그 사망의 장점에 지렛도가 다음에, 그죠? 요거는 우리가 내가 임대 사업을 하다 보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이자 비용을 비용치해 줍니다. 그죠? 그 세금 전략 효과 그냥 절세 효과. 그 다음에 저 구매력 보호가 있습니다. 그죠? 4번에. 자, 이 구매력 보호는 잘 봐주시랬죠? 잘 봐주시랬죠? 요것도 시험에 단골 손님이에요. 구매력 보호. 그죠? 이게 제가 뭐 했으면 이게 인플레잖아요. 인플레. 뭐요? 인플레. 이게 인플레잖아요. 인플레이션. 이때 계속 시험 관계되는 겁니다. 그죠? 인플레이션. 인플레. 여기 우리말로 뭐예요? 이게요? 물가 상승. 뭐요? 상승이잖아요. 시장에 나갔더니 실물자산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물가 상승. 그러니까 실물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요. 실물자산의 뭐요? 평균 가격이 뭐요? 상승하는 현상. 하는 현상. 그럼 이때 실물자산이 뭐, 얘가 제일 중요한 게 얘가 뭐예요? 얘가 바로 부동산이잖아요. 뭐요? 부동산. 만지거나 눈에 보이는 물건이다. 실물자산. 내가 이 실물자산을 사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요? 화폐성 자산, 현금 같은 거 맞나요? 현금 주고 실물 사잖아요. 그럼 결국 실물자산의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뭐요? 현금 자산은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더 많이 줘야 되니까. 맞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뭐야 물건 살 때 100원 줘야 됐어요. 100원. 그때는 현금 100원 있고로 건물값이 100원이에요. 맞나요? 현금 100원 주면 건물 사온단 말입니다. 이제 가보니까요. 건물값이요. 150원이 돼버렸어요. 뭐요? 이제는요. 현금을 150원 줘야 건물을 사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물값이 올랐단 말 자체는요. 현금 자산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되나요? 이해갑니까? 그 말이에요. 그럼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아야 내가 득을 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여기 대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이거죠. 얘 쓰는 게 뭐예요? 실제 인플레 뭐요? 인플레율. 자, 인플레가 뭐 물가 상승률. 실제 인플레율보다 자신의 자산 가치 상승률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낮은 경우에 뭐예요? 낮은 경우.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보통 여기서 바탕을 두는 거예요. 뭐예요? 실제 인플레율보다 자신의 자산 가치 상승률이 더 낮은 경우. 그게 결국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제 인플레율이 지금 현재 이게 연 5%라는 거예요. 몇 프로요? 5%예요. 근데 자신의 자산 가치 상승률이 얼마 더 받는다고요? 이거는요. 연 3%밖에, 연 2%밖에 안 돼요. 몇 프로요?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는 자산 가치는 이게 현금이든 자기 월급이든 2% 올랐는데 자기가 뭐요? 다른 물을 사러 갔더니 5% 올랐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3% 손해보는 거예요. 몇 프로요? 3% 손해보는 거예요. 이때는요. 3%만큼 뭐가 생긴다고요? 만큼 구매력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한다. 이런 걸요. 우리가요. 인플레 위험이라 하는 거예요. 무슨 위험? 인플레 위험이라 하는 거예요.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인플레보다 자신이 받을 자산 가치가 뭐요? 더 작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뭐요? 이게 실제 인플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자체, 이게 자체 뭡니까? 이 사람이요. 실제 소득이 감소하는 거예요. 뭐 감소한다고요?
소득이 감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따져요. 이때 자기 자산이 얼마 올랐다고요? 1% 올랐죠? 이걸 명목소득이라고 불러요. 뭐요? 명목소득이라고 불러요. 분명히는요, 명목소득 올랐어요. 맞나요? 올라서 안 올랐어요? 올랐어요. 올랐는데, 인플레와 비교해보니까 3%는 뭐요? 손해본다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와 비교했을 때 따지는 게 뭐요? 실질 소득이에요. 뭐요? 이 말잖아요. 우리 집에 뭡니까? 바깥 양반에 월급이 5% 올랐어. 뭔다고요? 월급이 5% 올랐어. 근데 물가 상승률이 10%야. 뭔다고요? 그러면 결국 5% 올라간 월급으로 밖에 물건 사러 갔더니 뭡니까? 10%도 올랐기 때문에 물건 살 게 더 없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이때 우리 바깥 양반에 뭡니까? 명목소득은 5% 뛰었는데 올랐죠. 5%. 실질소득은요 5% 떨어진 거예요. 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랑은 월급 올랐는데 왜 저축 안 하냐고 지를 하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뭐 남는 게 없다 뜻이죠.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그 말. 맞나요? 실제로요. 그 밖에서 일하는 남편들은요. 그 물가 잘 몰라요. 회사 나가면 보통 회사에서 밥 먹고 일하기 때문에 잘 사물 시간 없어요. 밖에 잘 몰라요. 그래서 물가는요. 시장에 가봐야 제일 알아요. 맞나요? 그래서 물가를 제일 파악하는 시장 바구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돈으로 물건 샀을 때 같은 물건 살 때 정신보다 바구니가 더 높이 올라오면 뭡니까? 물가가 내린 거고 바구니가 더 줄면 물가가 올라간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같은 돈으로 살 게 없단 말이죠. 물가가 뛰어서.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 만약에 이 사람 자체가 뭔다고요? 이 사람 자체가요. 물가 상승도 실질 인플레도 연 5%인데 자신이 뭡니까? 소득도 연 5% 같으면요. 이때는요. 그냥 구매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뭔다고요? 딱 이때가 이때가 구매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구매력 유지를 하는 거예요. 구매력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뭐다? 이때는요. 이때는 실질소득도 불변한 뜻이에요. 뭐다고요? 소득도 불변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자신의 실소득을 잘 파악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경제적으로 뭡니까? 무식하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굉장히 무식해. 그래서 원래 경제적으로 무식해야 정부가 국민들을 다르게 편해요. 원래 경제학이 똑똑하면 국가가 뭡니까? 골치 아파져요. 따지기 때문에. 맞나요? 임금이 얼마 올랐는데 물가는 어떻게 안 그래요? 국가에서 물가 잘하신다고 잘하신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통계청에 들어가면 통계청에 들어가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그게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보면은 작년 대비 올해 풀어져 있어요. 몇 프로 되나요? 그거하고 여러분들 소득 따져보면 돼요. 몇 프로 올랐는가. 되나요? 그 발표해요. 그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안 봐서 그런 거지. 우리 거기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들어가는가? 통계청에 들어가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따져가지고 우리 서방 그 물가 따져보는가? 그럼 이래봐라 해갖고 이야기하는가? 그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사실 그걸 안 본다는 뜻이에요. 이해가나요? 안 본다는 뜻이에요. 그 통계청. 우리 생산자 물가 지수는 볼 필요 없어요. 생산 물가 지수는 그는 한국에서 발표해요. 한국에 들어가면 나와요. 소비 물가 지수는 통계청에 들어가면 나와요. 되나요? 그거 가지고 파악하는 거예요. 해보면 대충 나와요. 답이. 그냥 하는 것보다 안 그래요? 물질적으로 뭐 따집니까? 보통 그냥 월급 올랐다. 명목소득 따지잖아요. 원래 이걸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딱 물건 살려고 하면 당장 뭡니까? 가격 올라간 게 눈에 보이잖아요. 물가 뛰었다는 뜻이야. 안 그래요? 그거 살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폐 개혁을 할 때요. 만 원짜리가 5만짜리 된다. 5만짜리 10만짜리 된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구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국가만 득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물가 인플레 차이를요. 국가가 세금으로 해소해 가는 거예요. 그게. 그 나쁜 놈 새끼들이. 지금 봐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5만짜리 언제 지부됐죠?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요. 5만짜리가요. 옛날에 10,000원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항상 제일 큰 금액의 가격을 따라간다 보면 돼요. 옛날에 화폐가 10,000원짜리였죠. 제일 큰 게. 지금 5만짜리죠. 근데 딱 따져보세요. 그때 5만 나왔을 때 하고 그 10,000원하고 딱 비교해 보세요. 자기 비슷할 거예요. 맞나요? 그 물가가 5배 뛰었다는 뜻이 500%, 500%.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화폐가 지금 500%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5배에서 4배 그걸 누가 가져왔냐 이 말이죠. 국가가 세금을 해서 간 거예요. 그걸. 왜? 한국에서 돈 찍어내니까. 뭘 하니까? 그거예요. 그래서요. 화폐 기획 자체가요. 가장 잔인한 세금이에요. 이해갑니까? 원래 경제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풀려오면은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돈 가치 떨어지면 그만큼 돈 가치 떨어지니까 그만큼 이자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많이 내려갔죠? 그 말이에요. 돈 가치 떨어져서 이자 내려간 만큼 뭡니까? 물가가 뜬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뭐다? 다 가장 잔혹한 세금으로 국가가 그 차이를 뭡니까? 세금을 해소해 간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면 고스톱을 칠 때 뭐 한다고요? 고스톱 좋아하는가? 이제 마음에 든다. 무조건 예스면 해야 돼. 치죠? 나중에 밤새도록 고스톱을 쳐요. 한 사람이요. 이기는 사람한테 10%씩 딜을 떼요. 맞나요? 앉아가지고 떼보세요. 나중에 헐딱 지나면요. 다 그 딜 돈이에요. 맞나 안 맞나요? 한번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앉아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우스 깔아놓고 딱 깔면요. 하룻밤 딱 돌잖아요. 돌면요. 처음에 다 도는요. 그 딜 앞에 다 와 있어요. 맞나요? 나중에 꼰 사람이요. 옆에 딴 사람한테 빌린 돈까지 그거 다 와 있어요. 뭐까지요? 아, 그게 주식 이런 거야. 주식 이런 것들 다 우리 흔히 가지노 있잖아요. 다 딜리가 있잖아요. 그거 다 그것들이 돈이야. 그거 뒤에 가면은 돈이 돌면 주식도 마찬가지. 아, 주식회사가 정근회사가 딜러를 하잖아. 안 그래요? 그거예요. 그 논리가 바로 저 논리 똑같은 의미예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 돌고 돌다 보면 자꾸 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 말이에요. 한번 바르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개 바르는 거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플레가 예상이 되면 뭐가 예상되면요? 예상이 되면 뭘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 첫째 뭔다고요? 첫째 뭘 원해요? 현금이나 예금 보유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선호한다. 맞나요? 현금 보유 또는 예금 이게 장 합배성이거든요. 보다는 뭐요? 부동산 투자를 선호한다. 투자가 수요를 선호한다. 왜 그래요? 부동산 자체가 실물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하면 부담값도 상승하거든요. 비례적으로. 맞나요? 그래서 이 말을 부동산은 인플레 시기에 인플레에 따른 손실을 방어하는 인플레 해치 기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맞나요? 왜? 부동산은 뭐가 있다고요? 인플레에 뭐가 있다? 해치 기능이 있다. 기능이 있다. 네, 부동산 자체가 실물이니까. 맞나요? 이 말이에요. 요거는 뭐 누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죠? 땅 살 돈이 없어서 그렇지. 맞나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걸 갖다 말하면 우리 유식가 말로요. 빈익빈 부익부라 불러요. 뭐요? 빈익빈 부익부. 그러니까는 돈이 많아가지고 부동산을 사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고 부익부. 뭐요? 그 다음 빈익빈은 뭐요? 가는 사람들은요. 더 가르쳐 만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 살려고 은행에 돈을 다 모으고 있는데 예금하고 있는데 물가가 뛰어버리니까 내가 살 돈은 부동산은 더 올라가고 내 예금이 내려가 버리니까 더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도와주는 게 인플레라는 겁니다. 맞나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친구한테 가가지고 지금 은행에 돈을 모으고 있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술을 먹더라도 야, 너 그 은행에 왜 예금 해놨냐? 땅 사놓지. 내가 땅 사놨더니 인플레 때문에 돈 좀 벌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떠나요? 그 사람 열받습니다. 그 사람 땅 사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아직 땅 살 돈 모으고 있는 거야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안 그래요? 근데 지금 땅 올라가지고 더 값이 올라가 버리고 자기 현금값이 떨어져 버렸는데 더 열받겠죠? 그럼 하지 마세요. 농담이라도.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초에 놀아서도 배가 아픈데 친구들 다 빰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한번 해보는 게 있죠. 우리 또 뭐 있으면 한 개 더 보는 게요. 우리 그 금리잖아. 금리. 뭐요? 금리. 금리는 뭐가 있어요? 고정금리가 있고 뭐가 있어요? 변동금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할 때는 뭐요? 누가 이걸 선호하느냐 이 말입니다. 선호하느냐. 변동금리는 인플레가 발생하면 금리 올려버리잖아요.
올리니까 이 변동금리는 금융기관이 좋아하는 거죠. 금융기관 누구요? 대출자. 누구요? 대출자가 선호합니다. 대출자가 은행입니다. 그런데 차입자는 뭘 좋아한다고요? 고정금리를 좋아합니다. 뭐요? 고정금리. 왜? 금리는 은행이 받는 사람이잖아요. 은행이 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주 사람이잖아요. 차입자는. 그러니까 항상 인플레가 발생하면 인플레 이만큼을 더 받아가야 돼요. 받아가야 되는데 고정금리 협의를 올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뭐요? 변동금리를 바꿔가지고 인플레 발생하면 금리를 올려서 더 받아가겠다는 뜻입니다. 되나요? 이건 한 번씩 잘 나오는 내용이죠. 또 하게 더 본다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 기간에서는 임대인들은 뭐요? 인플레 예상되면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짧게 잡으려 합니다. 우리 보통 임대차로서 2년, 그죠? 2년 합니다. 반으시고. 그 내려가면 이제 뭐 있으면 거기 구매력 붙고 쭉 내려가면은 그 밑에 낮에는 황금성 있죠? 있나 없나요? 제가 일찍 말했습니다. 유동성 위험이라 했잖아요. 뭐요? 유동성 위험. 부동산은 자 황금성이 뭐요? 유동성.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죠. 낮다 보니까 금매 등 빠른 현금 회수가 필요할 때는 부대값보다 싸게 팔아가지고 손해보게 합니다. 그죠?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이걸 유동성 위험. 맞나요? 이는 그냥 보면 되고 참고로. 유동성 위험. 반하시고 부동산은 황금성이 낮다. 황금성이 뭐다 같은 말로 유동성. 뭐요? 유동성. 봐두랬죠? 낮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프린트물. 그 3번. 몇 번요? 3번. 자, 틀린 것은 예상 인플레율보다 실제 인플레율이 더 높답니다. 그럼 이거 뭐세요? 이게 더 높대요, 하여튼 간에. 맞나요? 더 높대요. 이 높으면 임대인이나 대출기관의 실질소득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한다 해야지. 뭐요? 실제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더 높으면 뭔다고요? 이게 더 높다 이 말이죠. 이게 낮은 거니까. 여기서 높으면 무조건요. 이 사람의 실소득은 감소해요. 왜냐하면은 임대료하고 이제는 다 뭡니까? 선결정이거든요. 뭐요? 계약직 임대 기간이 2년 같으면은 미리 딱 절대 결정하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뭔다고요? 실제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사실 뭡니까? 이자율이나 임대료를 선결정할 때는요. 예상 인플레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뭘 보고 한다고요? 왜? 지금 이제 임대차 하면은 지금부터 2년간 가잖아요. 그래서 임대료하고 이자율은 선결정입니다. 그때 결정은 뭘 한다고요? 예상 임대료를 하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그거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아버리면은 뭔다고요? 높이 올리는데 못 올리잖아요. 그 기한 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요? 은행의 이자 또는 뭐요? 임대인의 시소득은 감소합니다. 뭔다고요? 감소한다. 이해가죠? 그래서 선결정되는 거는 예상 인플레로 반영한 거예요. 이자도 마찬가지, 임대료도 마찬가지. 맞나요? 시소득은 감소한다. 1번 틀렸습니다. 여하튼 실질 인플레가 높다면 다 실질 인플레가 높다 말 들어가면 다 시소득은 감소하는 겁니다. 다음 현금 보유나 정기예금에 비해 부담 투자는 인플레 상황에서 인플레 위험에 대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 맞나요? 이걸 인플레 회치 기능이 있다. 그죠? 부동산은 인플레 회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쓰죠. 다음 장래에 물가 상승이 예상이 되면 부동산 투자자는 고정이자율보다 변동이자율로 차입하기를 선호한다. 맞나요? 틀렸죠? 차입자는 고정금리를 선호하지. 대출기관이나 은행이 변동금리를 좋아하지. 맞나요? 왜? 한번 딱 정해놓으면은 만기까지 쭉 가는 게 고정금리잖아요. 고정금리 바꿀 수가 없어요. 변동금리는 3개월 단위 바꿀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차입자는 고정금리를 선호하고 대출자가 변동금리를 선호합니다.
틀렸고. 답은 벌써 1번과 3번 두 개 나왔죠? 4번. 투자금액 전액을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경우 검증 위험도 없고 지배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 맞나요? 전에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경우는 지배효과 없습니다. 유동성 위험이란 유동성 위험이란 대상 부동산을 시장에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말한다. 왜?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자, 환금성이 뭐다?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재가보다 싸게 팔아가지고 손해보는 게 유동성 위험. 맞나요? 유동성이 낮단 말이죠. 환금성이 낮다. 같은 말이죠. 자, 보면 되고요. 답은 1번과 3번. 됐나요? 1번과 3번. 자, 그럼 넘어가면은 그대로 272페이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참 쉽죠? 272페이지, 그죠? 확인 학습. 다 좋은데, 그 사망이 뭐예요? 부동산 투자자는 재단과 같은 전세,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뭐예요? 부채를 안고 하는 거 맞나요? 이것은 다, 부채만 쓰면 다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 맞나요? 부채를 쓰는 경우 만나서 하는 게 지렛대 효과죠. 그 다음에 상이 뭐예요?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하죠. 이때는 뭐예요? 부동산은 인플레를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인플레 해치 기능. 맞나요? 해치 기능. 부동산은 주식이나 금속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 가성이 낮지. 맞나요? 왜? 환급성이 낮잖아요. 낮다 보니까 빠르게 현금할 때 싸게 팔아갖고 손해보는 유동성 위험을 감당할 수 있다. 감수해야 된다. 그죠? 이 말이죠. 우리 좀 반응에는 시험 문제 쉬워요. 그죠? 시험 문제는. 좀 쉬었다가 하죠.